여러분 근데 아직 잠깐만. 근데 저기 풀지 말았어야 되는데 55분밖에 안 되는데 조금 한 5분만 있다 풀면 돼. 오늘 저기 주연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꿈틀거리다 나왔어요. 애들도 많이 아파하네요. 사람들에게 결과부자 가르쳐드리면은 면서 애들도 하는데요 이러면은 애들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안 쉬워요. 아파갖고 눕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어떠신가요? 할만하세요? 집에서 그래서 며칠 해보셨다고 그랬어요? 어제 처음이라고. 어제. 매일 이렇게 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겠지만은 1시간을 목표로 매일 한번 앉아보세요. 건강도 엄청 좋아질 수 있고. 그 저번 주에 오셨을 때 매일 못했다고 했는데 집에서 좀 해봤어요. 이번에는 2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처음에는 좀 매일 해야지 하다 안 하다 하면은 좀 변화가 너무 미미하니까 결국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분이라도 꼭 이상은 하고 일주일 2번 좀 오래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큰 차이를 더 느끼니까 더 하게 될 거예요. 왜 여기 뭐 해보셨어요 집에서 좀?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르신 저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프시니까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부러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인지가 되면은 이걸 피셔야 나도 모르게 여기 미간이 찌부러지거든요 아프면은. 근데 만약에 그거 인지가 되실 때만 피세요. 그러면 몸의 긴장이 풀리실 거예요. 더 그래야 더 명상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파서 찌푸리는 거 맞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저도 옛날에 나도 모르게 찌푸리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법문 듣다가 이게 찌푸려지면은 긴장이 있는 거라고 해서 그 얘기 듣고 잘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찌푸리겠는데 이게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운이 머리 쪽으로 많이 상승되어 있으면은 찌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빼시고 요거를 이렇게 펴주시면은 아마 명상하는데 더 긴장이 풀어지면서 산매에 잘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풀지 말고 저랑 같이 10시 반까지 앉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10분만 더? 10분만 더,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때요? 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훨씬 좋아졌는데 전부. 어떤 것들이 좋아지셨어요? 이 아픈 것좀 허리를 등 아픈 거 같고.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그런데 원래 좋으셨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나빠지죠. 예? 나이 많이 먹어서 나빠지죠. 명상하면서 건강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조금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데. 몸이 가벼워지게 느껴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노폐물도 많이 빠지고 명상을 많이 하시면은 순환이 잘 되니까 우리가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 뭔가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좋아질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저기 뒤에 질문? 질문? 나 할 얘기 없는데 원래 맨날 질문 없어요? 저기 많이 아파 보이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혹시 불교세요? 불교 아니에요? 네? 아,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저 오후까지? 안 돼요? 왜냐면 그 건강 안 좋거나 디스크 뭐 이런 문제 있거나 해서 잘 못 만지잖아요. 그럼 대비참을 하시면 엄청 좋거든요. 그 3시에 하는 거. 참회법이라는 건데 혹시 기회 되시면 꼭 해보세요. 이게 불교 명상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모든 종교 상관없이 다 오라고 하니까 사실 종교적인 부분을 잘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저한테는 종교적이지 않은데 듣는 사람이 종교적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명상법이든 참회법이든 연불법이든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좋아지는 게 저는 이제 목표니까 여러분이. 근데 이제 저렇게 잘 바닥에 앉기 힘든 약간 어떤 조건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체적 장애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꼭 이 앉는 것만 방법은 아니니까. 왜냐면 제 책을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보물산. 저는 제가 수행한 방법이 제가 여기까지 진전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선수행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선수행에 관련된 얘기가 더 많아요. 사실 저는 출가하기 전까지 선수행 말고 다른 걸 잘 몰랐어요. 저는 절수행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연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주력 저기 뭐냐 주되게 많이 했던 게 이제 참선하고 그 다음에 진원수행이거든요. 능엄주하고 약사주 이런 거.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제가자 때 쓴 내용이 많아서 참선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제 들어 있는데 제가 이제 명상반을 미국에서부터 지금 한 7년 이상 했는데 사실은 돌이켜 보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결과보다 힘들죠. 아프잖아요. 많이 아파요. 좀 나아졌어요. 처음보다. 예,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그만두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예. 멋있어요. 식사 꼭 하고 가세요. 알았죠? 건강하게. 집에서 이렇게 남자분들은 잘 못 챙겨 먹으니까 샐러드도 양 많이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안녕 들어와. 반가워. 자주 보니까 좋다 야. 뭐 얘기가 되게 됐죠? 명상반을 하다가 안녕 들어와. 일로 와봐 가르쳐줄게. 일로 와봐 가르쳐줄게. 너도 결과보자 되니? 네. 가서 한번 해봐. 봐봐. 구경하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명상반을 제가자 때 할 때는 미국 사람 대상으로 했는데 중남미 사람 천주교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중남미 사람은 바닥에 안 앉는 문화다 보니까 앉아 해봐. 구경시켜줘. 바닥에 안 앉는 문화다 보니까 양반 다리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불안증이나 우울증 되게 심한 경우는 이걸 하면 더 불안하거나 더 우울한 게 그게 강하게 올라오니까 사실 하면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할 때마다 막 불안하거나 막 아프면 어떡하지 뭐 다리 잘못 보면 어떻게 되지 뭐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막 이렇게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할 수가 없고 건강이 특히 안 좋은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명상반에 왔다가 집에 그냥 가고 다시는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방법이 이렇게 앉아서 괴로움을 견디고 갈고 닦는 이 방법만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계속 이것만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리고 못하면 왜 못하냐 계속 해라 이렇게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그 방법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앉는 게 괴롭고 힘들다. 그럼 불교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학생들이 나는 못 앉으니까 절에 안 가고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못 앉을수록 절에 많이 와야 돼요. 5분만 더? 너?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해 그냥 와서 밥만 먹어라. 그리고 쓰레기라도 내려버려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앉을 수 있게 되고 이게 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속도가 다른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이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이 명상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 때 그럴 때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아직 필요성이 있어도 인지가 안 된다든가 뭐 너무 바쁘다든가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절에 자주 오시면 좋아요. 왜냐면 절에 오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이 보이는 이 명상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연루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연루되어 있고 뭐 기운도 정화되어 있고 또 이런 어떤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면 배우는 것도 생기고 저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스님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분당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자주 오시면 좋고 반가워요. 아, 혹시 그 얘기해 볼래요? 그때 수요일날 얘기하셨던 거? 저 예, 사람들한테? 어떤 이거 해가지고 뭐가 좋아졌다. 아 근데 예전에 화를 누구한테 많이 냈어요? 애들한테 애들한테? 신랑한테 그래서 표정이 없는 거니? 신랑이랑 애들한테 막 많이 나가지고 음. 애들 지루해하면 여기 주연이도 나이 비슷하거든요. 주연이 좀 약간 거의 1시간 안고 갔는데 비틀비틀하면서 약간 나왔는데 친구도 있으니까 같이 잘 놀아라. 아니 아빠? 놀기 싫어? 노는 거 싫어해? 싫어? 결과부자가 좋아? 너 몇 30분 해봤냐? 30분 해보자 이제. 어? 30분 해보자. 그래. 얘는 내가 처음에 왔는데 붙잡고 못 부르겠어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꼬셨어요. 너 안 풀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이면 되겠니? 이러면서 했는데 뭐가 좋은가 봐요. 자꾸 와서 하네요. 일단 물어보려고요. 그때 처음 전에 왔었는데 그 분위기랑 뭐 이게 되게 좋았고. 근데 왜 한숨 쉬어? 좋았어? 그때 와서? 응? 열심히 해봐. 그거는 어때? 분위기 어때? 하여튼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영화 지금 스타일이 그 노인부터 애들까지 다 몰아놓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 어떻게 그거를 하지? 그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어른이 가진 문제랑 애들이 가진 문제랑 틀린데 근데 애들이 되게 안 듣는 것 같아도 되게 유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기운에 민감해서 내가 아무리 친절한 척해도 마음이 불편한 애들은 별로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여러분을 만나갖고 자꾸 가까이 온다, 뭐 좋아한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거고 애들이 좀 피한다 그러면은 좀 열심히 수련을 하셔야 돼요. 저도 애들을 워낙에 옛날에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출가하고 애들이 옆에 와서 노는 걸 보고 아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저 원래 애들 엄청 싫어했어요. 요즘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옛날처럼 싫어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라 싫다 이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애들도 그냥 하나의 인격체구나 이렇게 그냥. 그리고 저는 애가 없기 때문에 잠깐 놀아주는 건 괜찮아요. 내가 엄마가 아니니까. 24시간 보면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끄덕거려 엄마인데. 그래서 몇 살이라 그랬지? 9살? 9살, 7살. 얘들 앉아봤어요? 걔 좋아해요? 네. 우리는 안 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조금씩 앉히고. 강요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너 한번 30분 해볼 하면은 내가 뭐 줄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끌면 좋아요. 그리고 절에 자주 오시면 좋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저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별로. 스님 가끔은 그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럴 때 이제 결과부전 해야 되는데 벽에 기대고 그러니까 벽에 기대실 때는 만약에 벽이 차잖아요. 만약에 벽이 어떤 자재로 돼 있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벽이 시멘트 벽일 수도 있고 나무 벽일 수도 있는데 특히 찬 벽일 때는요 뭔가 대고 앉으세요. 왜냐면 바닥이나 벽이나 찬 경우에는 찬 데에 내가 대고 있으면 내 기운이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명상을 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작은 것들이 되게 크게 좌우를 해요. 뭐 사람들이 그런 거 무시하고 다 해야지 그래야 진짜 수행자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운 좋은 도량에 가서 명상해야지 그러면 되게 삿되게 보이고 되게 무식해 보일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면.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하면 더 집중이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아주 단계가 높은 어떤 깨달은 성자가 아니면은 너무 그런데 막 매달리면 안 좋겠지만은 그런 거를 좀 알고 하시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매일 명상 못 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매일 하실 수 없죠, 그렇죠? 지금 조사해봤는데 매일 하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절에 자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는 사실 방해되는 생각들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고
그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사소한 실수들이 여러분의 그 수행의 진전에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실수 중에 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거 방석 접어서 뒤에 올리는 거 아주 안 좋아요.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저 더 하면 안 돼요. 네네. 허리가 아픈데 잘 보시면 구조를 보면은, 몸의 구조를 보면은 등을 받치면은 등이 펴지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고다지질 못하고 무릎에 하중이 가면서 이게 밸런스 있는 자세가 안 나와서 더 오래 앉으면 앉을수록 허리가 안 좋아져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방석 두꺼운 거. 오래 못 앉으니까 두껍다. 그러니까 오래 앉는 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두껍게 앉으면 30분 앉을 수 있고 얇게 앉으면은 뭐 10분밖에 못 앉는다. 차라리 10분을 앉고 나서 2분을 더 버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에 두꺼운 방석을 대시면은 일단 졸음이 많이 와요. 익숙해지면 잘해. 그 다음 두 번째로 두꺼우면 몸에 하중이 똑같이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느 부분은 더 무겁고 어느 부분은 더 안 무겁잖아요.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그러면 방석이 두꺼우면 얻은 부위는 더 들어가고 어느 부위는 덜 들어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오래 앉잖아요. 그러면은 그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흔한 실수 중에 하나. 제일 흔한 실수 중에 하나. 아프면 푼다. 왜냐하면 아프는데 자꾸 풀잖아요. 그러면은 기반이 너무 약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수행자가 있었는데 옛날 얘기인데 산에 들어가서 화가 많은 사람인데 산에 들어가서 청정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맑게 살고 계율도 많이 지키고 매일 수행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등산객이 와서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 사람 화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반을 그런 불편한 거를 참지 않는 수행을 하면은 나중에 내가 집중이 생겨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깨트리기 더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부닥치면서 하면은 처음에는 더 늦은 것 같아도 다리가 아픈데도 참는 수행을 하면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런 기반을 가지고 하셔야지 나중에 불편한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갔을 때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더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상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명상을 배워서 나는 명상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라는 태도를 갖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명상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의 목적이 나 하나 더 편하자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여러분이 정말 많이 편해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가족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명상을 해서 더 건강해지고 강한 사람이 됐을 때 그 가족한테 명상해보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권유를 하지 않고 그냥 더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더 마음을 편하게 도와줄 수 있으면은 그걸로도 이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돼서 사회에 나가면은 그 나비 효과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엄청 좋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게 각박하고 정신이 불편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하나라도 까칠하지 않고 더 편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있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고 나 수행했어. 뭐 수행은 이런 거야. 뭐 수행자는 이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뭔가 더 사회 속에서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다른 사람은 눈치를 못했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 까칠해가지고. 그래서 스님이 저는 처음 알면은 되게 착하고 좋아 보이는데 좀 오래 알고 지나면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된대.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 같아요. 제가 원래 그 까칠한 사람이라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출가하고.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8월 말일까지 명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없어질까요?
아, 그때는 이제 또 조사를 해보거나 이제 또 어떻게 할지 좀 궁리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영화 스님이 9월 22일 날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오시면은 1월 중순에 나가실 때까지 주말에는 제가 옆에 다니면서 통역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평일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평일에 시간 되세요? 없어요? 됩니다. 응?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조사를 해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면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하면 주말에 어디서 뭘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하면 그때 오세요. 영화 스님한테 그동안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오셨을 때 많이 더 도움 받을 수 있으시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매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매일 명상하는 거니까 매일 명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명상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저도 아까 사실은 우리가 1시간 하잖아요. 이렇게 수련을. 근데 한 45분부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서 몸을 비틀면서 했거든요. 제가 왼쪽 다리에 뭉친 부위가 있어가지고 많이 괴로운데 지금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1시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을 하실 때 반가부자든 결과부자든 엄청 아플 때 풀지 말고 아픈 게 누그러졌을 때 풀어야 덜 아파요. 후에. 아셨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오늘 오려고 했다가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 무릎에 간용골사에 찢어져서 그때도 결과부자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거는 직접 오셔서 제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켜서 빨리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다리를 펴놓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고를 당했나요? 아니, 둘이 절에 다니는데 그 절을 하면서 이렇게 삼촌도 아니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우리 저에. 그럼 상담을 따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 제가 확실히 판단이 안 서면 현재 스님이나 영화 스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보산사에 현은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아비라 기도하다가 그 무릎 안 좋아져가지고 처음에 결과보도 못했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청주 보산사에 가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절에 다니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더 아파가지고. 그런 장기 합장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절하고 장기 합장 하시면 안 돼요. 다 나을 때까지.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결과부자의 다리의 방향이 잘 안 들리는데 잠깐 이렇게. 결과부자 다리의 방향이 왼쪽으로 위로 올리는 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자연스러운 그 귀 흐름의 방향을 위해서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쪽 했다 저쪽 했다 하지 말고 왼쪽 먼저 오른쪽 나중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야 멋있다 야. 너 꿈 뭐니? 아파? 안 아파? 응? 안 아파? 풀지 말고 이따가 좀 더 이따 풀어. 이따가 저 시계 보고 40분까지 해볼래? 응? 싫어? 10시 40분까지만 해봐. 아이스크림 줄게. 바로 오케이야. 그래서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애들 줘요. 너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 우유 아이스크림 괜찮아? 응? 싫어? 싫어? 너 아프니? 너 이름 뭐니? 어? 시윤이? 넌 45분까지만 해볼래? 그래. 전 결과부자 할 때 오른 다리가 뜨는데 그건 괜찮아요? 저도 조금 뜨는데요. 그러니까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는데 엄청 많이 앉거나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 예불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정화가 되면은 이렇게 딱 내려가요. 근데 외부 활동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나 명상반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또 떠요. 아, 명상반 할 때 말고 명상반은 아니다. 이렇게 은행일 보거나 제가 은행일 보거나 이렇게 세간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거나 그럼 이게 떠요. 근데 명상을 매일매일 되게 열심히 많이 하면은 또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한국인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겉상에 굉장히 집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바라야 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근데 선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단 지침을 따라서 오래 앉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는 거. 그래야 다른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침에 따라서 결과보자를 많이 앉아야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내재된 문제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름 뭐라 그랬죠? 이승주. 승주 씨가 저한테 수요일 날 와서 질문을 했어요. 뭐 명상을 되게 원했는데 애들한테 화를 너무 내가지고 명상을 하기를 원했대요. 근데 이제 마음 챙기는데 해보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 결과부자 하니까 효과가 제일 좋다고 했나요? 효과가 좋은데 좀 하다 보니까 약발이 떨어지더래요.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만큼 오래 앉냐 하루에. 얼마? 그게 이유다. 1시간을 앉아야 된다. 일단. 우선 이게 아프진 않은데 네. 한 시간 앉아있다는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앉으면 힘들잖아요. 앉는 게 인내심을 키우고 그런 데서 이제 인내심을 키우면 화를 한 번 낼 거를 좀 더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과정을 잘 관찰해 보면은 애들한테 저 얘기할까? 저 잘못됐는데 얘기를 할까? 하다가 못 참고 내뱉는 거잖아요. 하고 나면 후회하죠. 할 때는 내가 정당하게 느꼈잖아요. 애가 저 버릇 잘못 들으면 안 돼. 뭐 쟤는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야단 맞을 텐데 이렇게 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야단을 치면서 화가 나죠. 맞아요. 근데 하고 나면은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 절대 애들 야단치면 안 되거든요. 애들이 야단을 맞으면은 잘못한 걸 고치질 않고 그 화의 에너지가 애한테 가요. 그럼 애는 화가 많은 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 30분 있다 아프진 않은데 풀 때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애들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넘게 계속 앉아봐요. 그럼 점점 좋아져요. 그래도 화내면은 또 물어봐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봅시다. 알았죠? 여러분? 예. 그러면 오늘 이만 이제 좀 일찍 마치고 점심 드시고 가시죠? 한번 들어볼까? 몇 명? 하나, 둘, 셋. 점심 먹고 갈 사람 비빔밥 미역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쉬시고 다 드시니까 점심 식사 시간 10시 40분이니까 좀 쉬시고 좀 포행을 하세요. 여기서 안에서. 예, 다리를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명상하실 때 끝나고 되도록이면 10분이나 15분 산책 같은 거나 아니면 방 안에서라도 이렇게 좀 걸어보세요. 그래야 혈액순환 같은 데 도움이 되니까.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